최근에 제가 방 정리를 한번 싹 했거든요. 그러다가 서랍에 속 튀어나온 거예요. 까먹고 있었어요. 이 녀석의 존재 자체를. 여기에 뭘까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노트네요. 제가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막 엄청 적어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다시 봤는데, 오, 돈을 빠르게 버는 공식. 그 공식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탁 대입하면 값이 딱 튀어나오게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빠르게 부자 되는 공식 2편이고요. 부제는 결국은 돈을 빠르게 버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V라고 하는 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라고 했지만 그 역량이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남들보다 돈을 빠르게 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빠르게 버는 공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돈을 빠르게 버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 리마인드를 위해서 제가 한 장표 넣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당구사항 드렸어요. 빠르게 부자 되는 공식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빠르다는 거지 쉽다는 건 아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확실한 길, 확실한 공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S는 VI에 있어서 V는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이다. 그 능력이다 라는 거고 I는 돈을 굴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V에서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돈을 쫓다 보면 결코 돈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꼭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은 따라오거든요. 근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V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결국은 2편이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만 알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확실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공식부터 불러드릴게요.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자, V는 I 제곱, 벌써 어렵죠? 제곱이 나왔어요. I 제곱 곱하기 괄호하고 M, C, B 가로 닫고 V는 I 제곱 곱하기 M, C, B예요. 엄청 어렵죠? 이 공식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진짜 거의 뭐 아인슈타인급이에요. 여기서 이제 V는 밸류 가치인 거고요. I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천재예요. I는 야 이제 막 정말 다양한 영어 나오네요. I는 박보국님 대단한데요? 맞췄어요. 자 오늘 박보국님 질문할 수 있는 우대권 일단 한 장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 질문 받는 시간 있는데요. 그때 원하는 질문 마음껏 올려주시고 제가 그거 제일 처음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좋습니다. 자, 아이덴티티예요. 지난 영상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걸 한글로 얘기하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따라 이게 제곱으로 이게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MCB는 뭐냐? 제가 설명드리면 M은 메시지의 약자고요. C는 컨텐츠의 약자고요. B는 비즈니스의 약자예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value는 identity 제곱 곱하기 메시지, 컨텐츠, 그리고 비즈니스.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또 어떤 이 뭔가 구조적인 어떤 뭔가 이 비밀이 또 숨어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자, 아이덴티티는 결론적으로 정체성이고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와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어떤 화두,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 얘기해요. 즐거움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먹방 이런 것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마음 편하게 저에게 치킨 한 마리 딱 시켜놓고 먹방 같이 보고 있으면 맛있죠.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컨텐츠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죠? 비즈니스인데요. 비즈니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게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모습. 그걸 보통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잖아요. 되게 멀리 있어요. 근데 성공하려면 되게 작은 성공이 여러 번 모여야지만 크게 이제 성공이 될 텐데, 이 작은 성공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봐야지. 본인 스스로 결심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 또는,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먼저 해야지. 뭐 아니면 담배 이제 끊어야지. 또는 뭐 살 빼야지. 뭐 또는 이번 주에 그래도 한 번은 임장 가야지. 뭐 아니면 텔레비전 안 봐야지. 이런 되게 작은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아주 작은 성공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기 힘들까? 이렇게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꿔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과거에 하고 있던 그 습관대로 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뭐 아침형 인간이 뭐 유행인 그런 시기가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탁 새벽 6시에 베란다 창문을 커튼을 탁 쳤더니 그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되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더라는 건데 그 차를 탁 봤더니 고급 승용차가 다 아침에 나가고 시간 지나서 7시, 8시가 되니까 아반떼급 소나타가 나가더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가더라.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껴 맞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어려울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보통 하다 보면 금방 귀찮거든요. 해봤자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잘 봐요. 지금 전국에서요.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2년 내에 이게 한 최소 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투자금 대비 뭐 두세 배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줬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당연히 볼 거예요. 보는 이유는 이걸 내가 공부하면 그에 따른 어떤 성과가 나에게 오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좋다 하니까. 아침형 인간이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한 일주일 해봤더니 피곤해. 왠지 피곤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걸 하면 정말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근본을 쫓아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누굴 만나냐면 이 녀석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하면 그래, 이런 성과가 있을 거야. 이 일은 분명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한글로 얘기하면 사실은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뭘 해야 된다.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따라오는 일들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how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정체성 why나 how 이런 걸 다 제치고 이 결과물부터 쫓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괜찮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비즈니스 수익 모델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Y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나는 왜 일을 하는가 포함해서 되게 작은 습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책이 안 보이네. 여러 책에서 사실 언급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만드는 법, 가치를 만드는 그 공식에서도 정체성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책을 보면 정체성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과정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잘 봐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느낌이 좀 틀릴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4년도에 블로그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로그 타이틀을 바꿨어요. 블로그 타이틀을 바꿨는데 그때 정한 타이틀이 월급쟁이 램군의 부동산 개척기였어요. 앞으로 부동산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냥 저를 정의한 거죠. 이걸 정의하고 나니까 부동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을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개척해 나가고 나서 제가 작년에 타이틀을 바꿨어요. 왜냐면 부동산만 개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부, 진짜 부를 쫓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부의 디스커버리 램군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거기 프로필에다가는 참된 의미의 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이제 정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안내하는 전도사 역할로 지금 이렇게 막 강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필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저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안내하는 성공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적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어울리지 않아요? 왠지 정말로 많은 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막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정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저 자신만큼은 저를 믿고 응원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면 또 저를 또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누가 시켜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 마음이 동요돼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면 정체성을 지금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두리둥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꾸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간단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직은 부족한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 되고 싶어. 언젠가는 그 모습이지만 그냥 나는 언젠가가 결국은 현재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작은 성공들 있죠. 그걸 가지고 스스로에게 증명해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좀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월세 100만 원 만들어야지, 뭐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전부 다 결과가 적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월세 100만 원은 나의 정체성과 하우로 인해서 만들어진 왓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아침 6시에 기상한 것도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침 30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전혀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식에서 I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왜 I에 제곱이 붙어 있는지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하냐. 그 확고함의 크기가 클수록 성공할 확률이, 남들보다 돈을 빠르게 벌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어, 제 생각에는 모두 연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연기자가. 자, 오늘부터 지금 저랑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이건희의 20대 때 모습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나는 이건희의 20대 때 모습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냥 나이만 먹으면 이건희가 되는 거예요. 단지 아직 어릴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 먹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건희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내뱉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아마 깜빡 속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회장님 같은 느낌인데? 라면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정체성이 확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내가 미흡하지만 나를 그냥 1000% 믿어버리는 거예요. 1000%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러한데 1000% 믿으니까 되게 과장해서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믿으려면 거의 신들린 사람이 돼요. 미치광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 사람 미치광이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1000% 믿고 있네. 아직은 되게 미흡하지만 아, 정말 잘하고 있네. 그게 단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딱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이 친구 아직 이건희가 아닌데 자기 20대면서 자기 이건희라고 지금 믿고 있네. 지금 나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 어쩌지? 하면서 같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회장님 마치 대동해가지고 오늘 뭐 우리 조찬 한번 할까요? 단어부터 막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약속 잡고 서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저 지금 이 길로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거의 진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음. 허경영 씨도 어째 보면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좀 코믹하게 좀 캐릭터를 가져가서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져갔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공식을 자기 스스로에게 아마 적용을 했을 거예요. 잠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나머지 MCB는 뭐냐? MCB는 뭐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MCB는 세상에 어떤 가치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뀐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빠르게 벌려면 일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남들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이제 메시지고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컨텐츠,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웹툰 만화를 그린다거나 뭐 흥겨운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준다거나 재미난 영상을 뭐 업로드한다거나 아니면 멋진 경기를 보여준다거나 내가 운동선수로서 아니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다거나 배우로서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그냥 퉁쳐서 뭐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주면 돼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법인이나 어떤 사업체의 형태를 띠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이 매개체를 통해서 부자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부자가 탄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 이 세 개의 매개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매개체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 세 개의 매개체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체성을 정하고 메시지든 컨텐츠든 비즈니스든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가치에 따라서 부와 명예 그리고 나아가 권력까지도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I는 재미나게도 공식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I는 나를 아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MCB는 세상을 알고 세상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본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끽 해봐야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초등학교 3학년 2반 누구입니다. 아이고 똑똑하네 똑똑하네 칭찬받고 자기소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중학생 되면 그것조차 할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가면 저는 뭐 신입생 누구입니다. 몇 학번 누구입니다. 뭐 이거 하고 또 끝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신입사원 되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얘기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터뷰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죠. 제가 그랬을 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막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그냥 투자도 조금 하고, 딸이 둘이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버버 하면 그 인터뷰가 잘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뭐 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소개 해주세요. 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세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분들을 빠르게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성공 트레이너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멘트를 계속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만들어서 내가 먼저 얘기해야 돼. 그리고 막 블로그든 어디든 그걸 다 적어놔야 돼요. 내 명함에도 적어놔야 되고요. 뭐 이메일 갈 때 밑에 마지막 문구에다가도 모시기 적어놓고 그래야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공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식대로라고 하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뭐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딱 요 세 가지 순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세상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부터 해봐야 돼요.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게 되게 함축된 한 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길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계속 한 번의 글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글을 통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한 줄로 탁 요약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블로그에다가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저는 그것은 컨텐츠도 만들 수 없고요. 비즈니스도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브랜드가 뭔지, 내가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역량처럼 신기하게 늘어나요. 내가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하고 또 속아요. 뭐 속거나 다가오거나, 뭐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데요.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글 속에 행동이 보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 저는 뭐뭐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정체성을 정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뭘 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지 마시고요. 만천하에 알리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드러내야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줘요.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절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궤적이 보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야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행동과 정체성이 맞아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하죠. 오늘은 맛집 소개하다가 내일은 여행 이야기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친구랑 뭐 이런저런 뭐 회사 수다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 막 적다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적되 그 글 속에 행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일을 좀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꾸준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되게 작은 댓글, 공감 하나, 좋아요 하나,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게도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여기 지금 다 있고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저를 감싸고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방충망 역할, 이 뭔가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 잡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거기서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막 감싸주고 야 랭고님 그 이번 이야기 너무 좋아요 하는 순간 아 내 이야기가 맞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1, 2번을 하면 3번에 그렇게 큰 어떤 테두리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게 처음엔 숫자가 적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가 계속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도 점점 확고해지고요. 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한번 요약해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V는 I 제곱 곱하기 MCB다. 그래서 절대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가치를 쫓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찾았다면 혹시라도 조금 미흡하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메시지, 컨텐츠, 사업 이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MCB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게 메시지예요. 왜냐면 메시지는 대부분 글의 형태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음성의 형태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음성에다가 영상 밑까지 좀 가공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확실해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독서는 그냥 기본으로 하게 돼요. 오히려 글쓰기가 훨씬 힘들고 글을 쓴다는 말은 책을 볼 때도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쉬운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딱 결론을 이야기하고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글을 보다가도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글의 요지가 뭔지를 되게 빨리 찾아내요. 자, 그리고 글쓰기 할 때는 꼭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그리고 글 속에는 행동이 보이도록,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좀 곁에 많이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공식이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불어서 빠르게 돈도 벌게 될 거예요. 자, 빠르게 되는 공식을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을 지난주 설명드렸던 공식에다 다시 대입해 보면 S는 V 곱하기 I죠. 근데 V가 뭐라고 했죠? 여기 넣어보면 S는 I 제곱 곱하기 MC B에다가 뒤에 있는 I까지 넣으면 MCBI가 되는 거예요. MCB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I는 investment, 투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게 사실 I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V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 일만 하다가 다 굶어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자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CBI 크게 네 가지 영역 중에 내가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투자를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MCB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 시작을 M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재미나게도 MCB가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글쓰기를 제가 뭘 잘해서 제가 한평생 꿈이었던 그 글쓰기를 통한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게 제 한평생 꿈이었는데 말이죠. 한 번도 글쓰기를 연습해 보지 않고 남들보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투자 요만큼 조금 잘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책이 나와버렸어요. 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글 잘 쓰고 하는 작가분들에게 되게 죄송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투자를 조금 잘했을 뿐인데 그냥 작가가 돼버렸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막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영역을 가지고 조그맣게라도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이거는 나도 잘 되는데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도 생각보다 많구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는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더 MCB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영역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랭군의 부자 노트에 적혀 있는 공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